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7월 17일이 아니고 7시 17분입니다. 네, 6월 18일이죠. 18일, 네, 6월 18일. 7월이라 그랬구나. 아, 여기 또 7시 17분 써 있어. 네네. 또 헷갈렸습니다. 네, 지금 7시 17분이고요. 아침 일찍 이거 보시는 분들 참 부지런하십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아마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하루하루는 뭐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나 이게 한 달, 뭐 6개월, 1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맞아요. 아마 시장을 보는 눈,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시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저는 넓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농담이에요. 네. 이런 오만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넓게 보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미국이 또 이란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할 것 같은 그런 네.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또 시장도 여기 촉각을 좀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 포함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뭐 네. 뉴스는 우리 권 팀장님이 맡아서 해주실 거고 또 오늘은 네. 인덱스 시간에 그 오랜만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경민 부장이 연초에 코스피 3천 간다 그래갖고 온갖 비아냥을 다 참아내셨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3천이 다다랐죠. 네. 물론 3천 문턱에서 약간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분을 모셔서 그때 어땠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어서 오세요. 권순우 CJ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맞추는 건 직전에 맞춰야 돼요. 그 티가 나지 그때. 예. 그러니까 미리 맞추면 티가 안 나요. 예, 그래서 티 나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그 카산드라의 저주라고 있잖아요. 뭐예요? 맞추는 사람 얘기는 아무도 안 듣는다. 맞추는 사람? 왜요? 카산드라가 예언은 내가 정확하게 하는데 네.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차가 또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분들도 잘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일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보는 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또 중장기로 보는 뷰들이 있어가지고 좀 중장기로 뷰 보시는 분들한테 뭐 오늘 틀렸다 내일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보는 사람이 그 제대로 그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뉴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몇 개월 후를 얘기하는구나, 뭐 1년 후를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병창 회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게 뭐 저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네. 뭐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잖아요. 이런 얘기들 주로 하시는데 그게 이게 데일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매일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매일매일 그 뉴스나 그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과 조금 더 이제 긴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의 뷰가 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유념해 두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하다가 그냥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좀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다우존스가 0.7% 하락했고 나스닥이 0.9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8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어떤 일촉즉발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소매 지표도 예상 밖에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5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9% 감소했습니다. 이게 그 전문가들 예상도 좀 소매 판매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들은 했었어요. 근데 한 0.6% 정도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0.9%가 좀 감소를 하면서 네. 원래 이런 지표들은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걸 가지고 이제 호들갑을 누가 떠냐? 채권쟁이들이 떱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채권 쪽의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요. 근데 물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야 경기 침체다. 네. 지금 뭐, 네. 유가도 지금 또 막 오르고 있네 보니까. 네, 유가도 지금 네. 이제 뭐 분위기가 중동 긴장이 좀 고조가 되면서 그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4.4%가 상승을 했고요. 그 WTI 기준으로는 한 4.28%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어젠가 그
SNS에서 그 싱가포르에서 그 기름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네. 그 쓰신 거 보니까 그 동네에 그 기름 파는 나라가 또 엄청 많고 항구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봉쇄를 한다라는 게 누구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냐. 중동 걸프만 전체에 걸프만 전체가 이란이 그거 하면 무슬림 탈락. 네. 그럴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유가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프로의 이란 옷 해명 관련된 요청들이 좀 많아서 현재 지금 이란 옷 입으신 거예요? 요거가 이제 이란 옷이고 옆에 있는 이주호 기자가 이제 미국 옷이죠. 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랄프 로렌. 균형 잡힌 바라면서 네. 이렇게 친하게 앉아 있자. 예. 그 이스라엘 옷이죠, 우리 권 팀장님. 자, 모자라도 하나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 자, 이대인 뉴스 모자. 하나하나 가볼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그 G7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좀 가서 뭐 한미일이라든지 그렇게 좀 정상들이 만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귀국을 하고 그리고서 바로 1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을 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에 미국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동원돼야 되는 이유는 이 벙커버스터 있잖아요. 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폭탄. 이게 없으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도 핵시설을 직접 공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게 미국이 개입해서 벙커버스터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불안한 겁니다. 네. 이게 짧으면은 그냥 뭐 안 하겠다, 메시지 발표하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회의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 미국의 공습 가능성 이 테이블에 올랐다. 개입 가능성이라는 거는 미사일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 네. 공습 가능성은 직접 띄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미국의 포지션이 어떤가 미리 알았나 몰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날 총리가 10일에 통화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13일에 타격을 했을 때 12일에 그 핵협상이 끝났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주목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12일에 타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란에서 그거를 좀 시큰둥했었고 이게 협상을 또 이게 타코가 된 거잖아요. 내가 2달 줬는데 2달에 안 되니까 미국에선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액션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꽃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트루스에서 이란은 제가 사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을 했어야 한다. 이게 12일의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고 인명 낭비다. 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냐. 모두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란 상공을 완벽하게 제약을 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만들고 고안하고 제조한 물건과 비교도 할 수 없다. 미국만큼 잘하는 나라도 없다. 네. 이게 이제 그 이란은 훌륭한 하늘 추적 장치와 아주 많았지만 비교가 안 되더라. 네. 그리고 소위 최고 지도자 한메네이를 얘기하죠. 네.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표적이고 그곳에는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를 제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번역 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를 아직은이라는 거죠. 아직은 제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나 미군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캡처한 거니까 한 5시간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머지않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더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나올 수 있었던 맥락에 의외로 이란의 대응이 생각보다 약하더라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향후 몇 시간 내로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히 공격을 심화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지난 하루 동안 정확도가 높고 파괴력이 강한 장거리 드론 수백 대가 타라비브와 하이파 등 주요 점령지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에 성공했다라고 이란에서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보도와 달리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10기도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왔다. 그 최신 공습 때 미사일 2개 날아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위에서 맞췄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여론전을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팩트인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뉴스 나오는 것만 보면은 생각보다 이란의 반격이 거세진 않았던 것으로 해석들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관련한 인프라들을 타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주요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있는 뭐 핵시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스라엘로 미사일 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파괴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10개를 쏘는 것과 100개, 200개를 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10개 쏘면 다 위에서 맞춰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쏴야 그중에 좀 몇 개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한 10개 쐈다 그거는 안 쏜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 지금 강하게 몰아붙였을 때 네. 뭔가 좀 얻을 수 있겠다.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미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전황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인 거네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황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전황이 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우려이긴 한데 오히려 이란을 제압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뭔가 막 센 모습을 좀 보여주면 큰 걱정도 하고 할 텐데 예. 생각보다 뭐 없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야 빨리 저 이스라엘 하던 거 좀 더 세게 몰아붙여갖고 이번 기회에 아예 끝내버리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이렇게 압박했을 때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실제 액션까지 갈지 네. 아니면 액션을 위협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요즘에 전쟁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근데 이번에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버전을 이렇게 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도 지금 막 그 뭐 이란에서 공격 대상이 일단 미사일 로켓 드론 공습 경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초파르 시스템을 일단 이란 해커들이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통신망, 에너지, 건설, 뭐 방위산업체 이런 데에 뭐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한 700% 이상 증가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대피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국방군 사령부 명의로 문자들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란에서 해커들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 보내고 있고 뭐 연료 공급이 24시간 이내로 중단이 될 거다. 요게 이제 심리전을 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분쟁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은 그 사이버전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전이 전쟁 중에도 중요하지만 평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이런 사이버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면은 물리적으로 반격을 할 텐데 네. 사이버전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 정부에서 한 건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그래요. 반격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커 조직인 곤젠 슈케다란데가 이란의 국영 세파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파 곤제 슈케다란데가 뭔가 네.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미나이가 이제 그 여기 X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X 주소를 좀 알려달라. 네.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692-1에 있다. 뭐예요? 그게?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없다는 거죠. X 주소니까 좀 트위터 주소 알려달라 그런 건데 여기 곤제라는 뭐가 있나 봐요. 저런 것까지 보여주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좀 그 아이스 브레이킹 네. 했습니다. 여튼 미국이 지금 이 이란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까지 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전해드리는 산업 뉴스 중에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팩트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달 전쯤인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 반도체 겨울이 안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한 지금쯤에는 반도체 주가 좀 오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빠르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되게 멋있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그쪽 기업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되게 멋있고 뭐 비저너리한 얘기만 하고 실제로 이게 달성하는 과정들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변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뭐 레가시하게 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레가시 반도체가 뭐 가격이 오르냐 마냐 이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나노, 3나노 되냐, 그리고 HBM 다 만들었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되냐, 뭐 이런 거에 관심 갖고 네.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오늘 자동차 얘기하려 그러는데 자동차 할 거면은 뭐 전기차 얼마나 좋은 거 만들었냐, 혹은 자율주행 되냐, SDV 되냐, 뭐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차가 되게 많이 팔리고 있다. 맞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드디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우리나라 내수 기준으로 내연기관 차를 넘어섰습니다. 판매 기준이에요? 예, 판매 기준으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차 잘 안 팔린다 그랬는데 뭐 친환경차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한 56,600대가 팔리면서 전체 판매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4만 1,800대예요. 그 중에 5만 대니까 거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하이브리드카가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를 다 더하면 7만 3,500대로 전체 판매량의 51% 같이 보시죠.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4만 2천 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4%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52% 7만 4천 대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초로 친환경차 판매량이 내연차를 추월했습니다. 국산 전기차도 58.8%가 증가했고 캐스퍼, 무쏘 EV, EV4 다양한 차급의 모델이 선택이 되면서 출택지가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기차도 선택지가 많아져야 그래야 차량에 대한 그 구매가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신차 테슬라 모델 Y 주피터 네. 요거 나오면서 지난달에만 6,500대가 판매가 되면서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오닉 9 이것도 867대가 판매가 됐고요. 네. 그리고 EV4 같은 경우에 1,3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3월 판매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종이 다양해지고 이게 하이브리드는 그 전기차로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 차를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차 기아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내연기관만 있는 SUV는 베뉴밖에 없습니다. 베뉴를 제외한 모든 SUV 모델에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차 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연비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차 팔 때 네. 이거 내연기관만 사면은 이거 감가상각 얼마나 될지도 좀 신경이 좀 쓰인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쓰자니 뭐 주변에 충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이런 분들이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많이 사요. 여기에 더해서 뭔 또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되게 아까 어중간하다 보니까 네. 잘한다라 그랬을 때 별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과도기적인 기술이어가지고 네. 그거 전기차로 넘어가면 다 없어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 기술이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브릿지적인 중간 과도기적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자동차 회사들도. 아이 뭐 전기차가 잘 안 돼서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아니라 사실은 하이브리드예요. 물론 네. 그 다음에 더 나가는 비저너리한 방향은 자율주행이나 뭐 SDV 뭐 이렇게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미국 차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관련해서는 5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일 대비해서 27% 급감했다. 네. 예, 이거는 자동차 그 관세가 부과되는 그 선 수출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세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5월달 한 달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게 그 선 수출 효과인지 아니면 관세 때문에 나타난 효과인지가 좀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프로님이 분석해 주실 그 차량별 내수 판매량 순위, 왜 이런 차들이 잘 팔릴까? 뭐예요? 1위 소렌토, 소렌토. 네. 7,000대, 7,700대.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네. 카니발 아반떼, 모델 Y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모델 Y가 진짜 잘 팔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인데다가 수입차인데 네. 지금 뭐 스포티지 산타페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모델 Y가. 네. 와. 이 테슬라 모델 Y 정말 대단한 모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친환경 차들이 꽤나 잘 팔리고 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도 그냥 뭐 보통 이 시동 걸고 뭐 잠깐 그다음에 신호 앞에서 잠깐 그때만 이제 전기 전환하는, 사실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인가 싶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여튼 네. 이제 그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정프로님이 또 하이브리드 폄하하셨어. 나 걔도 이게 걔도 하이브리드죠. 네. 맞아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걔는 사실상 뭐 그냥 내연기관에 전기 조금 더 추가 뭐 이런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구현하기가 어렵고 진입 장벽이 있고 네. 현재 사람들의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되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지실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가시죠. 바로 가죠. 그 배드뱅크 얘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배드뱅크가 일종의 그 개인형 채무조정 관련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뭐 옛날에 태형건설 구조조정 이런 얘기할 때 이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 그 이번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역대 정권에 다 있었어요. 이게 머니투데이가 정리를 해놨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마음금융이라는 게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용회복기금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요거는 좀 굉장히 유명했던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요런 형식으로 이렇게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채무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아무래도 인기가 좀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도 별로 그렇게 근데 그 약간 서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거 하게 되면은 진보 정부에서 비판을 하고, 네. 진보권에서 비판을 하고, 진보 정부에서 하게 되면 보수권에서 비판을 하고, 뭐 도덕적 해이가 네. 굉장히 제일 주요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으킨 지 10년 된 채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대출이 우선 채무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못 받은 채권 금융회사들 그 가지고 있어봐야 너네 뭐 그 받지도 못할 채권 괜히 끌어안고 있는 거 관리하는데 니네도 비용이고 네. 이 사람은 또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못하게 되거든요. 네.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그 핸드폰도 쓰기가 어렵고 뭐 버스카드 찍기도 좀 어려운데 저도 예전에 취재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신용카드를 써서 기름이라도 사면 휘발유 그러니까 이게 용달차로 가서 뭐 사업이라도 좀 하고 하려고 네네. 그러면은 기름값 할 때 카드 긁으면은 신용카드라도 있으면은 카드 할인이라도 받는데 네.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그 카드 할인도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채무 조정은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융은 빌려주고 받고 못 받은 거 정리하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못 받은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하나의 제도의 일부인데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채권 뺏어가지고 그냥 너 야 너 받지 받지 마. 이거는 채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 그거는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건데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채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노선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직 이게 뉴스 보도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보통은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IMF 때 맞아요. 연체된 거. 네. 그 25년 됐는데 그거 25년 동안 못 받았으면 그거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두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그렇게 이루어온 건 아니에요. 네. 그거 있으면 뭐 어디 취업하기도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코로나19 때 만기 연장한 그 소상공인 대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짧다. 너무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가름막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채무 조정을 할 때 그 모럴 해저드 얘기에 네.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잘 짜서 네. 이런 식이면 야 한 3년만 안 갚으면 돼? 4년만 안 갚으면 돼? 이러면은 도덕적 해이 나요. 그렇죠. 네. 근데 당신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면은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해줄게.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인가가 이번에 그 배드뱅크에 대한 정책적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소리일 수는 있는데 그냥 빚을 없는 걸로 땡 치지 말고 경제 활동은 하게 해주되 빚은 나중에라도 갚기는 갚아라. 예를 들어 뭐 5년, 10년 후에라도 너가 경제 활동에서 다시 이제 좀 돈을 좀 모으고 하면 그때는 좀 갚아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3개월 이상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네. 이자 전액 감면 이런 식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 좀 깎아주고 연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어. 근데 개인 채무 조정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네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은 좀 하되 대신 이제 그 빚을 그냥 이렇게 탕감 내지는 뭐 없애주는 걸로 만약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진짜 성실하게 또 빚 갚은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 같은 거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생각인데 하여튼 그 정교하게 선 어디까지를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게 중요합니다. 이슈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빚을 탕감 내지는 하여튼 뭐 채무 조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네. 갈비찜을 하는 거 역시도 우리가 해보면 정말 정교한 그 약간의 차이가 네. 결국 큰 결과의 차이를 또 나타내 주거든요. 예. 갈비살을 정교하게 발라내야 돼요. 일단은 발라낼 때부터 발라낼 때부터 굉장히 정교하게 예. 발라내야 되죠. 그다음에 소스 잘 만들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같이 익히게 되는 야채나 뭐 이런 것들도 정교하게 잘 깍둑썰기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해놓고 여러분이 편리하게
그냥 해동 후 졸이기만 하면 끝나는 황장군 양푼이 소갈비찜이 와. 왔습니다. 오. 네, 소갈비찜. 또 우리 소갈비찜. 이쪽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요거는 800g짜리 4팩으로 49,800원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번 그 칼라 한번 좀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맛을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생겼고 잘 안 보이죠? 네, 손으로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네, 요거다 요거. 네, 보이시죠? 네. 아유, 정교하게 잘 잘라냈네요. 살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 입 딱 떼어 물면 일단 혀 닿기도 전에 벌써 응부터 들어갔죠? 아니 왜 그랬냐면 네. 이가 들어가는 순간 이 고기의 육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하. 이게 너무 퍼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흐물흐물하면 안 돼.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질기면 안 돼요. 네. 적당한 그 잘리면서 쫄깃쫄깃함. 그게 느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는 살짝 들어가는데 쫄깃쫄깃함이 느껴지는 그 느낌. 네. 그래서 이 황장군입니다. 황장군. 네. 황장군 아시죠? 자, 요 황장군 양푼이 스타일. 여기 이제 갈비찜도 뭐 이렇게 압력밥솥 스타일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요 양푼이 스타일 소갈비를 준비를 해. 되게 소갈비살처럼 생겼어요. 뭐가요? 소갈비처럼 생겼다고 딱 모양도. 소갈비처럼 생겼다니 소갈비인데 소갈비처럼 아니 생겼다니 그러니까 뼈도 되게 예쁘게 뼈가 잘라가지고, 뼈 절단된 것도 또 중요하죠. 먹기 편하게. 그렇습니다. 정교하게 잘 잘랐네요. 네. 야, 여기 이제 3.2kg가 가는 건데 요 4팩이면 아마 소갈비 또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네. 네, 요런 거 아마 한 팩당 한 800g이면 한 끼에 딱 한 가족 드시기에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또 국물에 이렇게 밥 비벼 먹으면 채팅창에 대구에서 황장군 되게 유명하다는데요? 아, 유명하죠. 대구에는 다들 황장군 찾으러 네, 또 소갈비 하면 황장군이니까 네, 그 황장군 소갈비 대구의 또 맛집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소갈비 또 집에서 하려면 막 그 핏물 빼야지 또 뭐 시간 또 빼. 기름 걷어내고. 아유, 그 진짜 못해 먹거든요. 네, 근데 또 만들었는데 애들은 안 매운 거 먹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는 매콤한 거 먹고 싶어하고 안 돼. 그래서 간장 맛, 매운 맛 혼합 가능. 저희가 그렇습니다.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혼합 선택도 가능한 황장군 소갈비 맛있게 드시고 뭘 먹는 걸 투샷으로 잡아놓고 있어. 예, 맛있게 드시면서 그래도 또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되실 때는 에어컨 잠깐 끄시고 선풍기로 돌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MN 저소음 무선 선풍기. 요거는 소음일 때 굉장히 적은데 날개가 13개입니다. 예, 날개가 13개. 13개요? 예, 13협짜리. 야, 이건 뭐 이런 선풍기가 다 있나? 하여튼 날개가 이렇게 이게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마치 그 공기를 아주 잘 채 썰어주듯이 네. 공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저한테 오죠. 예, 옛날 선풍기들은 이렇게 소리 뒤에서 하면 따라라라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 요건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공기를 그만큼 강력하고 또 부드럽게 예, 공기질 같은 것도 이게 선풍기마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공기질이 굉장히 좋은 바람의 질이 좋은 그런 MN 선풍기. 제가 검색해봤는데요. 네. 날개가 많으면 프로님 말씀대로 공기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연풍에 가까운 게 나온다. 그리고 날개가 많으면 회전 속도를 낮춰서 충분한 바람을 낼 수 있어서 소음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밀하게 바람 조절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장점이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MN 요 무선 선풍기인데 무선이라는 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요거 한 24시간 하루 종일 돌릴 수 있을 정도. 와,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선풍기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방 갔을 때 또 허리 굽혀서 콘센트 뽑았다가 저 방 가서 네. 허리 굽혀서 꼽고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어디든 이동하기 편하게 네. 이렇게 이제 해 놨고요. 특히 이제 리모컨도 당연히 이렇게 딱 탑재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하고 바람도 좋은 MN 저소음 무선 선풍기. 요건 이제 79,000원에 저희가 준비했고 화이트랑 베이지 두 컬러로 네. 갖고 왔습니다. 요 모터는 그 외
뭐라 그러죠? 그 브러시리스? 네, 그 BLDC. 네. 네, 그게 브러시리스예요? 브러시가 B, 리스 L, 아, 그래요? DC 예. 아, 직류 뭐 이런 건가 네. 보다. 예, 그래서 하여튼 BLDC 요즘 뭐 헤어드라이어나 선풍기 좀 비싼 것들은 다 BLDC 모터 쓰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음 모터, BLDC 저소음 모터를 탑재해서 힘도 강한데 소리는 매우 조용합니다. 자, 요 선풍기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황장군 소갈비와 MN 선풍기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고정 댓글로 지금 있고요. 네.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아침 든든하시죠? 그래도 갈비 드셔서. 아, 맛있습니다. 네. 누가 이직해가지고 뭐 먹방하고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맛있을 땐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